방안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김지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종료와 더불어 본격적인 항공수요 회복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제 및 국내 공항에서 연이어 발생된 보안 사건의 원인 분석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학계, 정부, 산업계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한국항공보안학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항공보안 검색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국회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박상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석현 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항공보안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황병욱 보안검색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송한규 보안계획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 김대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 이상훈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하 많은 귀빈들이 방문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측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이 폭발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보안검색대의 혼잡 및 정체 현상으로 많은 승객들이 또 불편도 겪고 있는 것으로 쌓았고, 또 항공보안 문제는 단순히 그것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항공기의 안전 문제,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빈틈이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잘 짚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향하던 비행기가 횟수를 달리다 이륙 직전 멈춰섰습니다. 실적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의원들로 하여금 주최하게 하고 교통분과 의원들로 하여금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국항공보안학회 황호원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 분 발제자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와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항 이용료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테마로 떠올라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국가 자격증 제도에 관련된 사안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전문가들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발제를 듣고 또 여기 이런 총기류가 반입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TSA는 2022년에 이 총기류 휴대 반입 시 벌금을 14,950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그 기준을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주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기를 휴대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되는 등의 아주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TSA에서는 이제 TSA 프리체크라는 승객 검색 간소화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특정 그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승객은 좀 더 간소화된 보안 검색을 받고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총기류를 휴대수화물로 가져가다 적발된 승객은 향후 5년 동안 이런 TSA 프리체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박탈되게 되고요. 그걸 다 오픈시켜서 모든 위험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보다는 그 위험에 어느 정도 밀접하게 다가오는 정도를 저희가 처벌하는 것으로 과거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이제 형사 처벌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하게 이제 그 경찰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마 검찰이나 아니면 그 법원에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돼서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왜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냐면,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 세월호 판례 같은 경우도 찾아보시면 누구를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누구를 다시, 어쨌든 사람이 죽은 건 똑같은데 이걸 책임 묻는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에는 세월호 선원들의 지위, 업무상 과실 여부, 부작위 내용. 왜냐하면 부작에 의해서 고의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실범은 부작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하지 아니한 걸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거를 고의범으로 간다고 했을 때의 평가, 과실로 갔을 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봤던 그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리 안 한 경우는 이거 지금 고의범이잖아요. 과실범 처벌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경우에서도 세월호에서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 실제 잘못한 사람이 어느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뚜렷할게요. 자, 미국은 어떻게 TSA 보안 수수료는 9.11 때 원래 2001년도에 이 보안 수수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11 보안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승객의 티켓을 구입할 때 이 보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이 보안 수수료는 항공사가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TSA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공항 보안 검색 관련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2불 50이었던 것을 2배 이상으로 2014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약 22조 6천억 원을 확보를 해서 훨씬 더 보안 검색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대충 보안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있냐 봤더니, 일본은 약 5,000원, 그리고 홍콩은 8,000원, 북경은 2,000원, 그리고 싱가포르는 심지어 우리의 20배인 3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은 그 10배인 21,000원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2004년에 3,000원을 더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안 검색 요원이 이 이용료가 정말 그 2001년도에 그 측정했던 17,000원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현실화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그래서 요 근래에 계속적으로 충원을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서 합격한 기본 서류 면접에서 합격한 인원들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교육이나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증을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208시간 추가적으로 인증평가 4시간까지 212시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이 기간은 실질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당장의 현장에서는 승객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이제서 승객 증가를 대비한다고 충원하면 과연 4개월 후에나 승객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 이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건가요? 공항에 있는 건가요? 공사에 있는 건가요? 에서 똑같이 보안 검색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교대제 시스템이 틀리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과정에서 좀 문제점들이 뭐냐면, 직원들이 어쨌든 그 보안 검색 노동을 하는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 같은 걸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지침 절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판독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판독 시간 이후에 다른 업무를 하고서 다시 판독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판독 업무에 집중했다가 다른 업무를 하고 다시 판독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인천과 다르게 한국공항공사는 직원들이 이제 김포공항 기준으로 하면
4시 반에 출근해서 장비 점검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4시 반에 나오려고 하면 최소 3시에서 좀 거리가 있는 데는 2시 반 정도의 기상을 해서 그 새벽에 나와서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14년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죠. 예,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 일단적으로 앞으로 오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들을 그 자회사한테 맡겨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중앙공사에서 앞으로 좀 대화의 예를 좀 갖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준비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뭐 이런 분이 네. 그래서 뭐 이 보안 검색 사고가 좀 지금 뭐 처우 부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예, 이 검색 사고가 지금 검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단 얘기하시는 이번에 지금 현재 시기에서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전혀 안 됐던 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논의는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걸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보안 검색 요원들이 하는 업무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연간 한 400만 건 정도가 지금 적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적발된다라고 하는 게 총, 칼, 뭐 무기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조금만 주의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아까 이제 항공보안공단 말씀도 누가 좀 하셨죠. 제가 조직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항공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아까 이제 교통안전공단도 있고 여러 분산해서 이런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한 국가의 어떤 사무를 담당하는 이런 뭐 공사 체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공단 체계로 항공보안공단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제가 보니까 캐나다에는 그 CATSA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단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비하지 못한 보안검색 요원들뿐만 아니고 저희 정부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서 이제 그칠 게 아니고 저희도 오늘 거의 발표에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인적 처우개사 전문성 강화 부분이라든지 역량 강화 그리고 처우 개선 자격 관리 그리고 벌칙 제도를 처벌 규정을 좀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보안 수수료 그리고 사실 보안공단 시설까지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방향은 거의 좀 잡았습니다. 방향은 좀 잡았고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단기적, 중기적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그런 시간 계획도 지금 잡고 있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개선 방안은 여기 계신 분들과 의사소통